울릉공항 공정률 85%는 단순한 건설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해 한가운데 있던 울릉도가 배로만 버티던 섬에서 하늘길을 직접 가진 전략 거점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공사는 이미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2020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총 사업비 약 8,792억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고, 목표는 2027년 주요 공사 마무리, 2028년 상반기 개항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울릉공항은 더 이상 언젠가 생길 공항이 아니라 이제 완성 여부를 따지는 단계에서 실제 운항 준비를 따지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강한 장면은 활주로입니다. 울릉공항의 핵심은 섬 안쪽 평지에 공항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바다를 메우고 산을 깎아 항공기가 뜨고 내릴 공간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활주로는 약 1200m급으로 계획되어 있고, 울릉도라는 극히 제한된 지형 안에서 이 길이를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공사의 난도를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내륙공항처럼 넓은 평야를 확보한 뒤 포장을 올리는 일이 아닙니다. 한쪽에는 산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 안개와 높은 지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정률 85%라는 숫자는 단순히 콘크리트를 많이 부었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지형 조건을 상당 부분 넘어섰다는 의미입니다. 울릉공항이 주목받는 이유는 교통 편의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울릉도는 사실상 선박 의존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포항, 묵호, 강릉 등지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했고, 기상 악화가 겹치면 일정은 바로 흔들렸습니다. 관광객은 발이 묶였고 주민은 병원 이동과 생활 물류에서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항이 열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항공편이 안정적으로 운항될 경우 이동 시간은 크게 줄고 응급 환자, 후송, 공공, 행정, 관광, 수요, 물류, 흐름까지 전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울릉도 주민에게 공항은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니라 생존 인프라에 가까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군사적 관점에서도 이 공항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울릉도는 동해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독도와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섬입니다. 물론 울릉공항은 민간공항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어떤 섬에 활주로가 생긴다는 것은 비상 상황에서 수송구조 정찰 지원, 의료 후송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투기 운용을 전제로 한 대형 군사기지가 아니라 해도 항공 인프라가 생기는 순간 그 지역의 전략적 가치는 달라집니다. 특히 동해는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의 이해가 교차하는 해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공항 하나가 생기는 것은 지도 위에 작은 점이 아니라 유사시 움직일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나는 일입니다. 공사 난도는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울릉공항은 평균 수심 약 23m, 최대 수심 약 31m의 해역을 메우는 방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상 매립지의 성토 높이도 평균 약 46m, 최대 약 54m 수준으로 거론됩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해안 정비가 아닙니다. 바다 위에 거대한 인공 지반을 만들고 그 위에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구조를 얻는 작업입니다. 항공기는 자동차와 다릅니다. 활주로가 조금만 불안정해도 안전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안 치마, 배수, 파랑 바람 접근각, 항행 안전시설까지 모두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울릉공항의 85%는 눈에 보이는 공사량보다 훨씬 무거운 의미를 갖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가두봉 절취입니다. 울릉공항은 산악지형과 해안지형을 동시에 다뤄야 하기 때문에 단순 매립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공기가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륙하려면 주변 장애물과 지형 조건을 조정해야 합니다.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고 활주로와 계류장 터미널 진입도로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공항은 활주로 하나만 놓는다고 완성되는 시설이 아닙니다. 항공기 이동 동선 승계, 동선 소방 구조 시설, 항행 장비 기상 관측, 장비 보안 구역 비상 대응 체계까지 모두 맞물려야 합니다. 지금 공정률이 높다는 것은 이 복잡한 체계가 실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85%라는 숫자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공항 공사의 마지막 15%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완성되어도 항공기가 곧바로 뜨는 것은 아닙니다. 활주로 포장 품질, 배수 성능, 야간 조명, 항행 안전시설 관제, 체계 소형 항공기 운항 기준, 시범 비행 안전 검증 관계, 기관 승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울릉도는 바람과 기상 조건이 까다로운 지역입니다. 항공기가 들어오고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개항 날짜가 아니라 악천후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정시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입니다. 운항 기종 문제도 핵심입니다. 활주로가 약 1200m급이라면
대형 제트, 여객기가 자유롭게 운항하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결국 소형 항공기나 단거리 운항에 적합한 기종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개항 후 성공 여부는 공항 시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항공사가 어떤 기종을 투입할지, 탑승 수요가 어느 정도 나올지, 운임은 어느 수준에서 형성될지, 겨울철과 비수기에도 노선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관광 성수기에는 수요가 몰릴 수 있지만 공항은 성수기만 보고 운영할 수 없습니다. 주민 이동 응급 수송 행정 수요, 안정적인 항공사 참여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경제 효과는 분명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울릉도 관광은 이미 독특한 자연 환경과 독도 접근성 때문에 상징성이 큽니다. 공항이 생기면 당일 또는 당이 여행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숙박식당 렌터카 지역 특산물 소비도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나는 만큼 환경 부담, 교통, 혼잡 숙박 인프라 부족 생활, 물가 상승 같은 부작용도 관리해야 합니다. 공항이 섬을 살리는 도구가 되려면 단순히 사람을 많이 들여보내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섬의 수용 능력과 주민 생활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정치적 상징성도 큽니다. 울릉공항은 오랫동안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사업비와 안전성 수요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논쟁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정률이 85%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국가가 이 섬의 접근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해 외곽섬에 항공 인프라를 놓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의 문제이자 해양 영토 관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일수록 교통망이 곧 국가의 존재감입니다. 배가 끊기면 섬은 고립되지만 하늘길이 열리면 고립의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앞으로 시청자가 지켜봐야 할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7년까지 주요 공사가 계획대로 끝나는가입니다. 둘째, 2028년 상반기 개항 일정이 실제로 지켜지는가입니다. 셋째, 개항 이후 항공사가 안정적으로 노선을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공항 건설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활주로가 완성되는 순간부터 진짜 평가는 시작됩니다. 울릉공항이 성공하려면 안전한 운항, 충분한 수요, 합리적인 비용 지역 경제와 환경의 균형이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이 장면을 더 크게 봐야 하는 이유는 울릉공항이 한 지역의 편의 시설을 넘어 대한민국 동해 전략선의 끝단을 보강하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평상시는 관광객과 주민을 실어 나르는 공항이지만 재난이 발생하면 응급 헬기와 항공 수송의 연결점이 되고 해상 사고가 발생하면 구조 대응 시간을 줄이는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섬 지역에서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배가 뜨지 못하는 날에도 항공편이 일부라도 운영되려면 응급 환자 이송과 필수 인력 이동의 선택지는 크게 넓어집니다. 이것이 울릉공항을 단순한 개발 사업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특히 공정률 85%라는 표현은 현장 체감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초반에는 설계 변경 해상 기초, 자재 반입 환경 조건 장비 투입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중반에는 매립과 집안 안정화가 핵심이 됩니다. 후반에는 활주로, 표면과 항행 시설 터미널 기능, 안전 검증이 집중됩니다. 지금 울릉공항은 바로 이 후반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커질수록 주민 기대감도 커지지만 그만큼 안전 기준은 더 엄격해져야 합니다. 항공 인프라는 한 번 개항하면 수십 년 동안 지역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마지막 검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울릉공항은 독도 접근성과 연결해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공항이라는 성격은 분명하지만 울릉도에서 독도로 이어지는 해양 활동의 기반이 강화된다는 점은 상징성이 큽니다. 독도 방문객, 해양 연구 인력, 행정 지원 인력, 긴급 상황, 대응 인력이 더 빠르게 울릉도에 접근할 수 있다면 동해 해양 관리의 효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과의 외교적 민감성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인프라는 조용하지만 강한 메시지가 됩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사람이 이동할 수 있고 장비가 들어갈 수 있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즉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울릉공항이 성공하려면 개항 뒤 실제 이용률이 따라와야 합니다. 항공사가 적자를 이유로 운항을 줄이면 공항의 상징성은 약해집니다. 반대로 수요가 너무 몰리면 섬의 생활 환경과 자연 생태가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균형입니다. 주민에게는 생활 교통을 보장하고 관광객에게는 안전한 이동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에는 지속 가능한 수익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항 하나가 들어선다고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공항을 중심으로 항만, 도로, 숙박, 의료, 재난 대응 체계가 함께 정비되어야 합니다. 울릉공항의 마지막 승부처는 결국 신뢰입니다.
공정률 85%가 사람들의 눈을 끄는 숫자라면 개항 이후의 정시 운항률과 안전 운항 기록은 사람들의 선택을 결정하는 숫자가 됩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항되는지, 기상악화 때 결항 기준을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주민과 관광객이 실제로 체감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2028년 상반기 개항이라는 목표가 현실이 된다면 울릉도는 한국의 섬 교통 역사에서 완전히 다른 장을 열게 됩니다. 그 순간 울릉공항은 공사 현장이 아니라 동해의 새 관문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울릉공항 공정률 85%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울릉도는 이제 배편이 끊기면 기다릴 수밖에 없던 섬에서 하늘길을 통해 직접 연결되는 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약 8,792억 원, 2020년 착공, 2027년 주요 공사 마무리, 2028년 상반기 개항 목표라는 숫자는 이 변화가 실제 시간표 위에 올라와 있음을 보여줍니다. 남은 과제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8부 능선을 넘은 지금 울릉공항은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라 동해 교통, 안보, 관광, 응급, 의료 체계를 동시에 바꿀 수 있는 국가 인프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